안녕하십니까. 스마트라이프TV 실버뉴스입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옛 505 보안부대가 역사 배움터인 5.18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광주광역시가 2019년 미래세대 꿈의 공원이라는 주제로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한 5.18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 16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18 역사공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원의 3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역사 배움터, 야외 공연장, 상징 문주, 상징 열주, 잔디마당 등이 들어서며 부대원 관사 및 창고가 철거된 자리에는 녹지와 산책로 등이 조성됩니다. 공원이 조성되는 옛 505 보안부대는 1980년 5.18 운동 당시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으며 시민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픈 역사를 가진 사적지로 지적돼 관리되어 온 505 보안부대에 5.18 역사공원이 완성되면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 생활의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18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교육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5.18 진상규명과 5.18 역사 왜곡 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반기 광주 청년 드림수당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 청년 드림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1:1 컨설팅 및 AI 면접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상반기보다 42명 추가된 602명이며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내의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입니다. 청년 드림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 청년 드림수당을 통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안군 자은도 일대에 조성된 복합문화예술단지 천사뮤지엄파크가 8월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정식 개장합니다. 천사뮤지엄파크는 특색 있는 테마로 이뤄진 뮤지엄과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다를 품은 휴양숲공원은 태초의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거스르지 않는 섬세한 배치로 현대인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석미술관은 파도와 바람이 빚어놓은 수석 300여 점에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 흥미롭게 꾸며졌으며 미술관 앞 수석정원은 3,000톤에 이르는 기암괴석과 200여 종의 야생화, 100여 그루의 분재가 해변과 어우러져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연상시킵니다. 조개박물관은 국내 최대 조개 고등 전문 박물관으로서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신비한 바다 생태계를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해주어 어린이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도서자생식물연구센터, 신안새우란 전시관, 해송숲 오토캠핑장, 유리공예공원 등과 함께 신안군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바구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친구, 연인들이 많이 찾아와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안군 앞해읍의 작은 섬 고이도가 농업기술센터 잡곡시범사업 추진으로 차조의 섬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차조는 본래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소화흡수가 잘 되어 대장을 이롭게 하고 산후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혈액 생성을 촉진하고 당뇨와 빈혈에도 좋아 건강성 잡곡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안군은 건강과 지역 특색을 모두 갖춘 섬조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5일 군청에서 바구량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 가공품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조를 이용한 떡에 다양한 고무를 입힌 단자, 톳 설기떡, 조 영양바, 막걸리 등 신안 고유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였는데
이날 선호도가 높은 상품은 신안군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우량 군수는 앞해읍 고이도를 중심으로 조가공품이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신안의 관광자원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13일 신소득 장목 발굴을 위한 시범 실증 중인 오색 옥수수를 첫 수확해 판매했습니다. 기존의 노란 옥수수, 찰옥수수에 이어 최근에는 초당 옥수수 등 다양한 옥수수를 선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암군의 옥수수는 알록달록한 특별함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시종면 일원에서 시범 재배를 시작한 오색 옥수수는 흑색, 백색, 자색, 황색, 남색 등 오색이 다양하게 혼합돼 있고 첨가물 없이도 당도가 높으며 찰기가 있어 씹는 식감이 좋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오색 옥수수를 신소득 작목으로 선발한 데는 재배기간 노동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어 경영비가 절감되고 타 품종에 비해 옥수수 이삭이 크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박지연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해 오색 옥수수를 영암군 대표 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군에서 관리하는 정수장 4개소와 배수지 5개소, 그리고 수돗물 공급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은 활성탄 여과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수장은 모래 여과 기능을 통해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어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2, 3일에 한 번씩 여과지를 세척하고 정수 과정에서 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사멸을 위해 염소 소독을 하고 있어 유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암군은 수돗물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273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이 논의 벼멸구와 먹노린재, 과수원의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해충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약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방제에 나섰습니다. 돌발해충은 외래해충으로 벼멸구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이 있습니다. 벼멸구는 벼대를 빨아먹어 벼의 생육을 방해하고 갈색날개 매미충의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먹노린재는 가지수의 감소와 쭉정이 등 벼의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화순군은 벼 3,500농가에는 작물보호제를, 과수 350농가에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트랩을 지원했으며 매월 1일과 16일에는 벼와 복숭아 병해충의 관찰포 예찰을 통해 발생 상황별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수의 경우에는 7월 말부터 돌발해충 성충 발생 조사를 시행해 농가에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돌발해충 방제를 소홀히 하면 내년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배부한 작물보호제와 유인 트랩을 바로 사용해달라며 꾸준한 예찰과 방제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화순군이 돌발해충 방제를 지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농작물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농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설치하며 수확 가능한 농작물은 미리 따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 많이 발생하는 고추 탄저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비 오기 전으로 적용약제를 뿌리고 병든 고추는 발견 즉시 제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나빠진 작물에는 물 20리터에 요소 40g을 옆면 시비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주시가 오는 8월 19일까지 비대면 소통 이벤트 바람이 분다 책이 좋다를 진행합니다. 바람이 분다 책이 좋다 이벤트는 경의선 독서바람 열차에 탑승해 책 읽는 사진을 찍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참가자 모두에게 지역 서점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2016년 1월 개통한 독서바람 열차는 하루 3차례
파주시 문산역에서 남양주시 팔당역까지 700여 권의 도서와 전자북 2대, 문학자판기 1대를 싣고 운행합니다. 본내 열차 안에서 매년 북콘서트 등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독서 열차만 운영하고 있어 비대면 이벤트로 시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겁니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해당 이벤트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 문화를 통한 삶의 관계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는 학업 능력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 혹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어려움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파주시 교육청과 연계해 초등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예방을, 고등학생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파주시는 학교별 일정 조율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청렴한 해양문화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 국민공모전 당선작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하고 안전한 해양문화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5편은 창작노래 2편, 수기 1편, 포스터 2편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경하면 규제나 통제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번 공모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인식을 끌어내기 위해 개최된 만큼 해경의 청렴한 해양 문화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렴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전에 보내주신 국민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해양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모전 당선작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뉴스의 새 소식은 스마트라이프 TV 구독을 통해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